안녕하세요. 모태솔로몬입니다. 현재의 시간만을 확인하는 용도에서 다양한 정보까지 얻을 수 있는 기기가 바로 시계죠. 이제는 날씨와 현재 위치는 물론이고 나의 일상생활을 체크해주는 단계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스마트워치라는 이름도 얻게 되었는데요. 점점 똑똑하게 진화하고 있는 과정 중인데 지금 내 손목에는 어떤 제품이 혹시 채워져 있는지 그 브랜드가 무엇인지 확인해 보셨나요? 이런 물음을 던진다면 대부분 애플이나 삼성이라는 대답이 돌아올 것 같습니다. 전 세계 IT 산업을 움직이고 있는 거대 기업이라 어쩌면 당연한 대답인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가격에 있어 롤렉스를 제외해둔 상태라면 상당히 고가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물론 다양한 기능을 넣어서 여러 가지 용도로 활용된다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지만 그래도 선뜻 지갑을 열기에는 부담스러운 게 이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이유로 인해서 샤오미 어메이지 핏빗을 Q10을 통해 준비하게 되었는데요. 먼저 본품 외에 기본으로 제공되는 보호 필름을 여분으로 3개 더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다가 우드 컬러 디자인의 밴드도 함께 주문을 했는데요. 오래 사용할 목적이기 때문에 추가 비용에 대해서는 크게 아깝지 않다는 생각을 했었고요. 제품의 박스는 하얀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나름 깔끔한 인상을 전해주기에 충분했었고요. 열어보면 안쪽에는 제품이 파손되지 않도록 움직이지 않게 배송될 수 있는 포장재가 단단하게 붙잡고 있습니다. 이제 샤오미 어메이즈 핏빗의 본 모습을 만나게 되는데 액정을 보호하기 위해 붙여놓은 스티커는 제가 부산 촌놈이라 그런지 작동하는 줄 알고 상당 시간을 그냥 놔뒀습니다. 안에 들어있는 것은 스마트워치 본체와 충전을 할 수 있는 거치대가 전부인데요. 상당히 간단해서 시간이 지나더라도 구성품을 분실할 그런 우려는 없을 것 같습니다. 거치대의 경우 살짝 튀어나온 시계의 크라운까지 딱 들어맞는 구조라서 부착한 상태에서 어댑터 케이블을 연결해도 부담스럽지 않거나 뭐 떨어지지 염려는 없을 것 같고요. 아무한테도 말하지 않고 그냥 보여주면 애플워치 아니냐는 질문을 받게 됩니다. 그만큼 외형이 비슷해서 착각하는 사람도 많을 것 같은데요. 이런 느낌을 가지고 무난하게 착용할 수 있고요. 액정 부분의 경우 2.58D 코닝 고릴라 그래스로 마감되었습니다. 안쪽의 경우에는 AF 코팅 필름의 1.28인치 반사형 컬러 스크린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태양빛이 강한 밝은 대낮에도 쉽게 시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후면의 경우 심박수 측정이 가능한 센서가 중앙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바로 아래쪽에는 금속으로 된 2개의 접촉면을 통해서 충전이 가능하고요. 전면은 글래스 처리가 되어 있어서 나름 고급스러움이 묻어 나오지만 그 외의 재질은 플라스틱이라서 고급스럽다는 느낌은 들지 않았습니다. 평소 아날로그 시계를 착용하시는 분들이라면 메탈이 익숙할 텐데 이런 점에서 바라본다면 약간은 아쉽다는 생각도 가지게 됩니다. 하지만 마감 처리 상태가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보면은 외형적인 단점은 충분히 커버해주지 않을까 생각도 되고요. 측면에는 크라운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눌러서 라이트를 켜거나 이전 메뉴로 나가는 기능을 지원을 하고 있고요. 단 돌리는 기능이 없다는 것은 참고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두께의 경우 13mm로 적당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물론 애플워치보다는 약간 두꺼운 편이고요. 기본으로 제공되는 밴드의 경우에는 실리콘 재질로 되어 있어서 먼지가 잘 묻는 편입니다. 또한 고급스러운 감성을 전하지 못해서 추가로 다른 색상의 디자인을 가진 스트랩을 주문하는 것을 추천드리는데요. 그러면 좀 더 고급스러운 매력을 느끼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20mm의 표준 규격이라서 여러 가지 밴드를 교체해서 사용할 수도 있고요. 교체에 필요한 별도의 도구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자세히 살펴보면 손톱으로 잡아당겨서 결합할 수 있는 구조라 아주 편리하고요. 개인적으로 사용하면서 가장 만족스러웠던 부분이 3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태양빛 아래에서 시간을 정확히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스마트폰만 하더라도 최대 밝기로 놓더라도 밝은 태양 아래에서는 잘 보이지가 않는데요. 그래서인지 좀 더 특별하게 와닿는 그런 매력도 있었고요. 이전에 저는 인바디 밴드와 함께 사용을 했었는데 이것과 비교하면 좀 더 밝기의 차이를 확실하게 느낄 수 있었습니다. 글씨 크기가 작은 것도 하나의 이유가 될 테지만 밝기가 너무 약해서 야외에서는 시간은 물론이고 여러 가지 기능을 확인한다는 자체가 좀 불가능했었는데요.
이제는 이런 불편함에서 벗어나서 건강을 챙기기 위한 다양한 체크를 할 수 있겠다 싶었습니다. 그리고 스마트폰과 연동은 스토어에서 미핏 앱을 설치하면 가능한데요. 일상생활을 하면서 계속 착용하고 있으면 다양한 데이터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만복의 심박수, 이동거리, 수면 데이터 등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매일 목표치를 설정해 내가 얼마만큼 활동량을 보이는지 파악이 가능하니까 건강한 일상을 체크하는 용도로도 손색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렴한 가격임에도 불구하고 GPS가 내장되어 있어서 이동 거리를 측정할 수 있고 동시에 심박수 체크도 할 수 있었는데요. 적당한 운동량을 측정하는 용도로 활용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프로필 메뉴에서는 기기의 세부적인 사항도 살펴볼 수 있는데 배터리 잔량도 기본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번 완충을 하게 되면 무려 45일 동안 사용할 수 있는데요. 며칠이 지나도 배터리 상태가 거의 변하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서 그만큼 오래 간다는 것을 확실하게 알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저의 두 번째 장점으로 꼽을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상당히 대단하다. 그런 생각밖에 들지 않더라고요. 여기에 대해서 수신 전화 확인, 그리고 문자 메시지 확인, 앱 알림 등의 다양한 설정도 가능하고 국민 메신저라 불리는 카카오톡 알림 서비스도 스마트폰을 꺼내지 않은 상태에서 읽을 수가 있습니다. 시계 모양도 변경이 가능합니다. 미핏 앱에서 기본적으로 설치된 것 중 하나를 골라도 되지만 보다 더 다양한 디자인을 원한다면 별도의 어플을 설치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고른 다음에 자신이 좋아하는 것으로 커스터마이징 할 수 있다는 것도 하나의 장점이 될 수가 있고 저는 이것을 세 번째 좋은 점으로 꼽고 싶고요. 그리고 제품 자체의 무게가 32g으로 아주 가벼워서 스포츠 활동을 하기에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스포츠 활동을 자주 즐기는 분들에게는 유용하게 사용할 것 같은데요. 특히 달리기나 축구 같은 격한 운동을 할 때 뭐 뛰어다녀도 이렇게 떨어지거나 뭐 흔들리거나 뭐 이런 게 없으니까 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샤오미 어메이즈 핏빗의 화면 구성은 가장 메인이 시간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인데요. 계기판 설정에 따라서 여기에 걸음수, 심박수 같은 메뉴들을 동시에 볼 수 있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고요. 날짜와 요일도 나오기 때문에 스마트폰을 굳이 안 들여봐도 이렇게 확인할 수 있다는 것도 편리한 점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속도와 심박수 알림 설정이 가능하기도 해서 운동을 보다 효과적으로 즐길 수 있는데요. 야외에서는 물론이고 실내의 러닝머신 위나 산책, 걷기 등을 할 때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데이터들은 스마트폰을 통해서 한눈에 쉽게 보기 편하도록 확인이 가능해서 수시로 운동량을 측정하기에도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날씨와 최저 기온, 최고 기온 같은 것도 알 수가 있고요. 그래서 출근길 같은 경우에는 스마트폰 확인하지 않고 우산을 챙겨야 할지 여부도 빠르게 판단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타이머의 경우에는 스톱워치, 카운트다운 두 가지 모드가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요리를 할 때 사용하면은 아주 좋더라고요. 특히 뭐 계란 삶을 때 이럴 때는 정말 유용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나침반 기능도 있어서 현재의 방위를 보다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고 설정 메뉴로 이동하면 시계 디자인을 어플을 이용하지 않고 변경할 수도 있고 밝기 조정도 가능합니다. 스마트폰에 들어오는 문자 메시지 내용도 확인할 수가 있고 무엇보다 카카오톡 메신저 내용을 여기서 볼 수 있다는 게 너무 편리하더라고요. 단 한글 폰트를 설치해야 텍스트가 깨지지 않고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데 네이버 카페 같은 곳에 방법이 상세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어렵지 않게 설치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폰트를 전송하기 위해서는 가제 브릿지라는 앱만 있으면 별도의 케이블 연결을 필요 없이 간편하게 진행을 할 수가 있고요. 저는 글로벌 판을 구입했는데 메뉴가 영문으로 되어 있었는데 어떤 분들은 이것을 한글화 시키려고 영문 자체가 그렇게 어렵지도 않은데 이것을 굳이 한글화 시키려고 막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시킨 후에도 업데이트가 되면 다시 풀리는 경우도 있다고 하니까 굳이 이런 고생을 하면서까지 한글화를 진행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글화 시키는 방법에 대해서는 제가 별도로 아래에 URL을 걸어놨으니까요.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카카오톡 이외에도 필요한 앱들은 알림 설정을 해두면 곧바로 내용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스마트폰을 꺼내도 좋지만은 만약에 겨울에 아주 혹한의 추위가 있다면 손이 시려우니까 호주머니에서 뭘 꺼내는 것도 상당히 힘듭니다.
예, 만약에 장갑을 착용한 상태라면 더 힘들 텐데요. 터치도 안 되고 하니까 말입니다. 이럴 때 유용하게 이용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해상도는 176에 176으로 아주 선명하진 않지만 무난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서 다양한 계기판 디자인을 적용하더라도 독특한 매력은 느끼기에 충분할 것 같습니다. 고가의 제품들과 비교하면 다소의 단점이 보이는 게 사실입니다. 그 중에서도 블루투스 연결 거리가 아주 짧다는 것도 하나의 포함이 될 것 같은데요. 재질에서 기능까지 여러 가지 언급을 할 수 있겠지만 동일한 가격대를 지닌 제품 중에 이 정도 성능을 지닌 제품을 찾기라는 것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더욱이 배터리가 이렇게 오래가는 가성비 좋은 스마트폰을 찾는 분들에게는 아마 좋은 선택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을 가져봅니다. 일상은 물론 스포츠 활동이나 레저 활동을 자주 즐기는 분들에게도 무난하게 부담 없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제품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여기까지 모태솔로몬의 리뷰였습니다. 감사합니다.